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가 드디어 100회가 됐습니다. 그냥 뭐 100회 지나가려 하다가 그래도 또 숫자 100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좀 뒷담화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실 우리 홍영락 대표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침 뵙겠습니다. 예. 허명한 TV 이렇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정말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오늘 뒷담화를 하신다니까 그럼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 고급 공무원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또 학문적으로는 또 미국 가서 또 박사도 받으시고 참 쉽지 않은 경력이신데 굳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시청자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벌써 한 2년이 됐는데요. 2년 전 아마 추석 이맘때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언론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좌파 위주, 그저 우파 쪽은 완전 이제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죠. 근데 뭐 역사라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도 좌파가 우파 이런 게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파는 뭔가 나쁘고 적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강성 우파를 우린 자꾸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베 전 수상이 퇴임 후에 일본 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죠. 저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극우니까. 극우라는 거는 일본 군국주의, 그 나치의 그 파시즘,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강성 우파와 극우를 혼동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자유라는 게 뭔지, 평등이라는 게 뭔지, 아니면 또 정의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더 쉽게 시민들한테 알림으로써 균형 잡힌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신념에서 가치를 창조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인데 이 부분을 굳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벼슬이 높거나 낮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다 억울하다 그래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보통 우리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이야 오죽 억울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런 분들이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할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정의감이라는 게 있죠. 어떤 균형감. 이게 억울해졌다고 생각할 때, 나는 억울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려면 어떠냐? 정의로워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표현을 아주 잘 해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말대로 되면 참 좋은데 지금 그대로 안 해서 문제입니다만 그 정의라는 게 이 세상에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어떤 정의관을 가지고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의당 소속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정의라는 게 공산주의식 정의관도 있고 사회주의식 정의관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관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혼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그 모토를 내세우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고, 또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방송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어떤 그 방송의 소위 얘기하는 컨셉을 정하시고 하실 텐데, 허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방송이 허명한 TV가 가야 될 방송 지향점, 방향성, 이걸 어떻게 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우파 쪽의 방송들을 이렇게 저도 많이 유튜브 방송 봅니다만 보면은 옛날 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대나무 하나 세워놓고 뭐 흔들면서 뭘 이야기하듯이 이게 좀 점 보는 거 아니가? 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뭐 야당이 뭐 대성할 거다. 뭐 또 아니면 또 북한의 김정은은 죽었다. 하고 뭐 트럼프는 어떻다. 이 무슨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저도 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은데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까 하는 걸 보고 처음엔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전부 헛소리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하는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어떤 그 구독자를 좋아요가 숫자 많게 만드는 이런 낚기하는 식. 또 그러고 보면은 욕을 드립다 하죠. 사실 보수 우파의 특징은 점잖하다, 품격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깨물어서 우파도 저렇게 욕도 하는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그 어떤 순간적인 그런 맛에 또 집중해서 하는 이런 방송. 또 이게 돈이 됩니다. 저는 이거 돈 한 푼도 생기는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우파 유튜브가 이 소위 말하는 코인팔이 돈 버는 사람들이 한 몇천만 원씩 번대요 매달.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는 이런 방송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런 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순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좀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뭐 좌파 우파 무슨 뭐 원수졌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서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구독자는 별로 안 늘죠. 그 말씀하신 중에 뭐 저도 홍영락 TV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 유튜브 방송이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 팩트에 접근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관점을 얘기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팩트에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문제라든지 또 말초적인 거라든지 구독자 낚이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장기간 이 우파 유튜버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장기간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허명한 TV가 역시 팩트에 근거를 하려는 노력은 저도 계속 구독하면서 이런 노력이 참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같은 동병상련하는 입장에서 참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매일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또 관점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때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유튜브 하면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특히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은 사투리입니다. 이게 말을 지금도 뭐 이래 사투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또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말 쓴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게 대학 강의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 뭐 진짜 천차만별 우리 어머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청천만청 구만체라고 그러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돼요. 좀 쉽게 하면서도 그러고 뭔가 좀 그게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깨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지금 뭐 홍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거 왜 이런 짓을 하지?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매주 한 편씩
잡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논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건 항상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시사성 또 대중성 이런 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려웠고 또 하나가 이게 제가 무슨 뭐 공중파 이런 대형 방송사가 아니고 개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아주 점에 불과합니다. 촛불 켜듯이 제 주위 아는 사람만 요래 보는 건데요. 이게 제가 무슨 그 사이버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노출의 한계 이런 부분이 좀 이 방송의 어려운 점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까? 다 뭐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시청자들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방송을 하시면서 참 이 방송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노력 속에 각고의 노력 속에서 참 이런 보람이 있는 점이 있다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그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그냥 막 무덤덤하게 봅니다. 뭐 보고 뭐 저래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하지만 그래도 특히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줘요. 그 참 속 시원하게 이야기 잘했다. 뭐 나치 치하에서 무슨 목사죠? 본회퍼 목사. 그게 히틀러가 죽기 불과 한 3주 전에 처형을 당했다고 바른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겁없이 지금 이야기하죠. 사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력의 칼로 절로 뭐 찌르면 저도 푹 찔릴 그럴 처지지만 그래도 뭔가 바른 소리 하고 그럴 때에서 제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죠. 뭐 원래 이게 권력이라는 건 항상 견제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쓴소리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똑바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중파나 일반 뭐 종합 채널, 종합 편성 채널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한 번씩 해서 보고 나면은 공감한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고 또 뭐하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 허명한 TV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을 한마디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저도 구독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선 이 허명한 박사께서 이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표정이 이 방송할 때 보면 1000가지 표정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이 표정이 다양하다는 거는 이 마음의 내면이 풍부하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허 박사님이 보는 구독자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그 친근감 있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투리가 본인의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투리를 쓰시니까 물론 그 경상도 사투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뭐 불편할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경상도 사투리건 전라도 사투리건 이게 뭐 큰 차별이 없습니다. 전에처럼 무슨 기피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지금 표준말 아닙니까? 어찌됐건 경상도 사투리가 그게 잘 그 허 박사님 표정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 공무원 중에도 사실은 좋은 부처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또 그 국무총리실 이렇게 고급 공무원을 다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시청자들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더 신이 날 것 같은데 돈은 안 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 보는 시청자들이 허명한 TV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도 고급 그 보수 유튜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100회 저도 이 구독자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구독자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또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실 참 주제 넘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할지 안 할지 이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하면 그냥 안 하는 건데요. 좀 그래도 서로 이 방송의 특징이 이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 안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또 한마디 이렇게 뭐 의견이라도 주시고 하면은 열심히 또 힘내고 공부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책을 엄청나게 읽는데요. 그런 걸 소화해서 어떤 말씀을 또 드리고 하는 제 나름대로는 또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같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은 더욱더 힘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